2021이라는 단어가 입에 붙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렇죠. 2021이 입에 붙지도 않는데 벌써 2022년이 됐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2주 뒤면은 2022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022년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 어떤 게 있을지 현업 매니저분께 여쭤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떨까요? 올해는 어땠어요? 올해는 뒤돌아보면 네. 이제 아무래도 시클리컬한 그러니까 산업재 네. 주식이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제일 먼저 오르는 게 원자재 가격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꼭 올해라고 하기보다는 네. 이게 이제 텀이 코로나 직후부터 지금 올해까지 이렇게 네.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산업재 주식들, 시클리컬한 주식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었고 네. 코로나 직후에는 이제 뭐 그 언택트라고 해서 뭐 줌이라든지 이런 원격 관련된 네. 온라인상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주가가 좀 좋았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네. 이제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네네네.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뭐 연끌해서 이제 집 샀는데 맞아요. 금리 오른다 네, 하니까 그런 이제 얘기 좀 있더라고요. 그런 네. 관련된 기사가 많이 보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 주식 시장에 압박이 올 수밖에 없고 돈이 빠져나가는 네.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서 네. 네. 그러면은 어디서 먼저 빠져나갈 거냐? 어디서? 네. 네. 그리고 그 뭐 남아 있는 돈은 어디로 또 이동할 거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뭐 연말에 되면 증권사별로 그 자료를 발간을 해요. 네. 어떤 게 좋고 어떤 섹터는 안 좋고 이런 것들을 발간하는데 그 내용이 되게 좋아요. 기본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다 투자할 수는 없고 내가 좀 잘 아는 거 위주로 네. 잘 이해가 되는 거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네. 내년에는 저희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음식료가 좋을 것 같다라고 음식료? 보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 음식료 같은 경우는 네. 메가 트렌드라고 보기도 힘들고 네. 그렇지만 또 경제적 해자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고 물가 상승하는 부분을 전가할 수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식품 회사들, 큰 식품 회사들 몇 개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회사들은 이미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까지 원자재 가격 오른 부분을 다 가격 상승으로 전가를 시켰어요. 이미. 네, 이미 시켰습니다. 네네. 그럼 근데 판매량이 좀 줄지 않았나요? 판매량은 줄진 않아요. 줄진 않고. 네, 먹고는 살아야죠. 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제품 가격이 오르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해요. 제품 가격 오른 다음에. 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오르고 제품 가격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이익이? 네, 이익이. 원자재 가격 오르고 매출이 오르면 매출이 더 많이 올랐으면 이익이 늘어날 거고. 뭐 원자재 가격이 이게- 더 많이 올랐으면은 이익이 줄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10% 오르고 네. 제품 가격이 10% 올랐다. 똑같이 되면 네, 똑같이 올랐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되면은 이익이 뭐 늘어나나?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대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네. 대부분이에요. 근데 늘어나지 않나요? 늘어나죠. 예, 예. 네,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익률은 그대로지만 네. 이익 자체는 늘어나요. 네, 숫자가 바뀌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가격이 오른 거는 네. 라면 가격이 떨어진 거 본 적 있으세요? 라면 가격? 라면 가격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라면 가격은 어릴 때 네. 150원까지 봤거든요. 아, 기억나는 걸로는? 저 250원. 제가 더 진짜. 저 안성탕면 250원. 왜냐면 이거 부셔 먹을 때 뒤에 보면은 나와 있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네. 라면 가격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죠. 예. 네. 근데 이제 라면 가격은 계속 올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익도 이 회사가 계속 늘어왔죠. 근데 원자재 가격은 그 밀 가격이라는 게 뭐
지금 단위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키로당 뭐 얼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똑같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계속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평당 생산해낼 수 있는 그 밀이 양이 계속 많아져요. 아, 생산성이 개선되는구나. 네, 그렇죠. 네. 생산성이 개선되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일들이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네.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싸지진 않더라도 네. 계속 오르는 그런 재화는 네.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뭐 원유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고갈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다시 빠진다. 금리 인상이 되건 뭐 어쨌든 간에 원자재 가격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 네. 이익이 그 전보다 더 크게 늘어나죠. 늘어나요. 네, 늘어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업체마다 회사들마다 다르겠지만 이익이 크게는 막 두세 배씩 늘어나는 회사들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어떤 한 업체만의 특징이면 네. 뭐 섹터라고 하진 않을 텐데 네네. 음식료는 전부 다 이런 구조로 흘러가요. 아, 제가 저 음식료 사업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지금 하시면 딱 좋습니다. 아, 진짜요? 음식료가 그런 구조로 흘러간다. 네. 아, 그래서 지금은 네. 금리 인상이 이제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러다 보니 네. 그 원자재 가격 같은 것들은 하방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높고 네. 제품 가격이 이미 올려놨으니까 네. 그 가격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익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섹터다라고 볼 수 있죠. 음식료가. 근데 왜 하필이면 음식료일까요? 다른 것들도 원자재 가격을 그러면 원자재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서 이익의 폭이 늘어남으로써 내가 그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에 더 민감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망가졌던 업종을 사는 게 더 만약에 그것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원자재 하락을 먹는 것 네네. 그게 목표라면 그게 더 낫지 않나요? 음식료는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사람들이 어차피 먹었었으니까 뭐 코로나 때도 계속 소비가 유지가 됐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타격이 크지 않았을 것 같은데. 타격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래요? 네, 타격이 꽤 있었고 네. 없는 회사도 있죠. 왜냐하면 가격 인상을 그만큼 해버렸던 네네네. 회사는 타격이 별로 없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았던 회사들은 타격이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하신 원자재 가격으로 원자재 인해서 가격이 이제 거의 회사 망할 것 같은 그런 그런 섹터? 망할 것 같은 섹터? 망할 것 같은 섹터. 네. 근데 이제 그거는 크게 나눠서 보면은 네. 내가 원자재를 갖고 와서 가공을 해서 이거를 누구한테 파느냐. 네. 가 중요한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B2B라고 하잖아요. B2B. 네. B2B. 그러니까 회사가 회사한테 파는 거고 회사가 회사에게 파는? B2C는 네. 회사가 고객, 소비자한테 네네네. 직접 파는. 네네네. 그러니까 B2B는 어떤 중간재 형태의 비즈니스고 B2C의 사업은 이제 완성품, 완제품의 형태의 제품을 파는 건데 네네. 이 B2B에서 금방 말씀하신 빠그러지는, 짜그러지는 이런 회사들이 좀 있긴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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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가격 전가를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부품이다라고 네. 해보면 구리 가격이 올랐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한테 납품을 해야 돼. 네. 근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내가 가격을 올릴 수 있냐?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갑툭튀 갑이 돼야지 주가가 그렇죠. 삼성전자한테 내가 협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면 그 회사면은 진짜 네, 그렇죠. 메리트 있겠으나 보통은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정말 뛰어난 그 경쟁력이 있다, 기술력이 있다. 네. 그러면은 가능할 수 있는데 네. 그랬다면 이미 전가를 시켰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순환참조의 오류에 걸려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네. 네. 결국에는 내가 공급하는 그 수요자가 나보다 힘이 세냐, 네. 약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소비자는 너무 많고 네. 연합을 해서 대항을 한다. 이게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적으면 뭐 한 두세 개 회사
혹은 네. 한 개 회사, 삼성전자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B2C 기업 같은 경우는 망하게 하는 게 어렵죠. 그렇죠. 예. 네, 뭐 갑질 논란이라든지 네. 뭐 이물질이라든지 뭐 이런 게 뭐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조금 힘들죠. B2C를 특히나 또 만약에 글로벌리 하고 있으면 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음식료랑 그리고 항공 레저 이쪽, 항공 레저? 항공 여행 뭐 네. 레저 이런 쪽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네. 사실은 피해를 많이 본 업종이에요. 코로나 피해 업종. 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빠그러진 회사들이죠. 네. 아하. 네, 이익이 빠그러지고 네, 네. 적자가 너무 심해서 이제 도산 위기까지 갈 수도 있었던 그런 회사들인데 네, 네. 그런 회사들 중에 이제 잘 선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회사들 중에서는 앞으로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네. 그래서 이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될 수 있냐라는 네. 거를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기간 안에 기본적으로 회사라면 고정비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 고정비가 이제 매일, 매월, 뭐 매분기 나가잖아요. 네. 그게 소진이 돼서 네. 현금이 다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냐 네.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안 끝나면은 버티다가 돈 다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회사가 망하는 경우는 정말 좀 드물긴 해요. 네, 네. 망하기 전에 유상증자라는 걸 해서 네. 돈을 끌어오죠. 그러면 돈을 끌어오게 되면은 네. 기존 주주들은 반발을 심하죠. 심한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 0이 되느냐 반토막이 되느냐 네, 뭐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한국 레저 중에서는 네. 뭐 코로나를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회사들 현금이 넉넉한 회사들 중에서 네. 보시면 되는데 이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결국에는 어떤 재화나 제품의 가격은 네.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네. 수요가 많아지면은 가격은 오르겠죠. 모르겠죠. 네. 네,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네, 네, 네. 지금은 이런 그 수요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행이나 한국 레저 수요가. 네, 수요가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요가 한 번에 쫙 몰릴 거란 말이죠. 이제 네, 네.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네. 뭐 오늘 보니까 화이자 그 먹는 약 치료제도 먹는 게 나왔대요? 나 이거 괜히 맞았네. 나 지금 오늘 뒤질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지금 이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 아침에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약을 세 알을 먹고 왔는데 하지만 먹는 게 나왔다고요? 먹는 게 나온 건 아니고 네. 먹는 게 이제 내년 초에 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결과가 네네네. 나왔대요. 그래서 네. 그 이제 어느 정도 좀 심각한 이제 사람들 위주로 네. 임상을 했는데 결과가 네네. 너무 좋아서 진짜요? 네. 근데 그건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인 네, 거죠? 치료제. 치료제. 그러니까 네, 치료제를 먹으면 네. 어쨌든 바로 나으니까 네. 걸려도 이제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맞아. 일반 뭐 감기처럼 네.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요. 루즈수 형님, 저도 맞아야 되는데. 맞아야죠. 아니, 그거 뭐야. 백신 패스, 그거. 한국 레저에 대해서, 그러면 한국 레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또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근데 만약에 했는데 오미크론 다음에 또 갑자기 뭐 나오고 뭐 해가지고 네. 오메가까지 나오면은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죠. 네네네. 그래서 재무제표를 어느 정도는 보시고 네. 거기에 현금이 얼만큼 있는지 네. 그리고 현금이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분기에 뭐 손실이 얼만큼 날 거잖아요. 네네. 거기 손실 금액이 얼마인지 그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이 회사가
몇 분기를 버틸 수 있는지를 대략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맞네. 분기에 100억씩 까먹는다. 네. 근데 현금이 1000억 있어요. 네. 그러면은 총 버틸 수 있는 10분기. 기간이 10개 분기. 네. 2년 반은 버틸 수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2년 반 뒤에는 아까지는 코로나 종식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투자하시면 돼요. 와, 이거 그러네. 그냥 땡 나눠보면 나오네요. 얘 적자 얼마 보고, 네, 그렇죠. 가지고 있는 돈 얼마나 있고 해서 땡 나눠보면은, 와. 그렇게 해서 얘가 버틸 수 있다면, 네. 산다. 그렇죠. 어. 근데 이제 그런 뭐 디테일한 부분도 중요한데. 근데 그게 지나갈수록 주가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현금이 소진되면 소진될수록 네. 주가가 더 빠지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조금 전략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예를 들어서 뭐 10개 분기를 네. 나눠서 나는 한 분기에 10분의 1씩 주식을 살래라든지 그치. 뭐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죠. 네네네네.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좀 뭐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또 오미크론 나오는 거 보면 또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아니 코로나 뭐 어떻게 없죠? 이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아우 진짜 답답해 죽겠어. 이게 하여튼 뭐 갑자기 한탄이다. 그런 네네. 항공 레저 이런 섹터, 네. 음식료, 그다음 또 있나요? 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네, 말씀드렸던 네, 게임 섹터가 게임. 저는 뭐 개인적으로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게임 섹터가 과거에서 보면 네.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나왔을 때 네. 근데 이게 사실 30년 전이죠. 그렇죠. 스타크래프트가 나왔을 때 게임 방이 잘 됐지 네, 뭐 딱히 우리나라에서 뭐 잘 된 회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OCN. OCN이요? 채널 게임 OCN. 온 게임 넷이요. 네네, OGN. 네. 지금은 없어졌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리니지가 나오면서 리니지. NC 소프트가 이제 한번 잘 됐었고 네. 그다음에 뭐 또 좀 획을 그었다라고 할 만한 게임들이 몇 개 있긴 하죠. 뭐 넥슨, 카트라이더라든지 네. 뮤, 네, 뮤, 미르, 네, 바람의 나라 뭐 이런 것들 포트리스. 네, 그런 거 이제 잔잔하게 네, 뭐 네. 있는데 뭐 서든어택도 있고 서든어택. 네. 서든어택이 대박이죠. 네. 저 서든어택 만드는 회사에서 알바했었어요. 그래요? 게임으로 UCC 만드는 거. UCC요? 예, 그때는 UCC라는 게 있었어요. UCC. 이것도 UCC죠. 이것도 UCC인데. 거기 그때 게임 하이라는 회사였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게임 플레이 화면 가지고 UCC 만드는 거. 그거 알바했었죠. 여튼.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네. 아주 큰 변화가 한번 있었잖아요. 게임 중에 아니라 컨디션이 좋아지네. 그러니까 이제 그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맞아요. 이 산업 자체가 한번 네. 크게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회사들도 막 생겨나기 시작했고 네. 기존에 온라인 게임을 하던 회사들도 모바일로 전환을 하면서 네. 게임 시간이 이제 뭐 실질적으로 더 늘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유저 자체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네. 산업이 크게 한번 성장했죠. 2010년 전후로 해서. 네. 근데 제가 보는 이 게임 섹터의 큰 변화는 네. 내년을 기점으로 좀 크게 성장을 한번 하지 않을까. 내년을 기점으로요? 이제 네. 코로나 그러면 반대 아니에요? 아까 한국 레저는 코로나 종식될 거를 기대하면서 네. 가자 이거고. 그렇죠. 근데 게임 섹터는 코로나 때문에 게임 하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나이키 같은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동하고 밖에서 이제 러닝하고. 근데 게임이 간다. 게임을 네. 근데 하시는 분들은 또 네. 하세요. 그 대표적인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네네. 얘기하는 게 게임주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도 방어가 잘 되는 네. 주식 중에 섹터 중에 하나가 게임 섹터예요. 네. 그리고 음식료도 그런 편이고. 네. 근데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유가 뭐냐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플레이 투 원이라고 하는 P2E. 그렇죠. 네. P2E. 네네. P2E.
플레이 투 원.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플레이를 한다. 네. 물론 재미를 위해서 플레이를 하는 이제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이제 이 보상으로 게임에서 코인을 주게 되고 이 네. 코인으로 수익을 실현을 할 수 있는 길이 생기면서 네. 이 게임 업체들이 전부 다 이 플레이 투 원 게임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우리나라 국내 게임사들도요? 국내 게임사들도 마찬가지고 해외 게임사들도 이거 네. 다 준비하고 있어요. 네네네.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이 게임이 플레이 투 원 게임으로 나오면은 정말 사람들 열심히 할 것 같다. 이런 게임이 있긴 하거든요. 그 리니지? 포켓몬고. 포켓몬고? 네, 포켓몬고. 아. 그거를 이제 막 사람들이 재미로 잡고 다니잖아요. 그거를.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잡아다가 난리 나겠다. 그쵸. 오 박사님한테 가져다 주면, 오, 수고했다. 너에게 코인을 주라. 이렇게. 아니, 포켓몬고. 와. 그런 거 있죠. 네. 네. 혹시 그런 얘기가 닌텐도에서 들으셨나요? 이 포켓몬고는 제가 알기로는 그 여러 회사가 조금 얽혀 있긴 한데 그 회사들 중에 하나가 네. 다른 게임으로 이미 P2E 게임을 하고 있다. 아, 이미? 네. 그래서 뭐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국내 게임 회사들은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네. 웬만큼. 그리고 이제 지금 게임 업체들이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네네. 이 게임의 그 경제 시스템을 완성한 회사가 없어요. 게임 안의 경제 시스템을. 네. 네네. 그러니까 유저들한테 소득을 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동시에 재미도 줄 수 있는 네. 그런 게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스템을. 네. 근데 이 재미는 줄 수 있어요. 근데 보상을 네. 지금은 줄 수 있지만 내일도 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유저들이 안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나왔던 게임들도 보상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갈수록 네, 코인의 가치가 계속 생산되니까. 네, 계속 생산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네. 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네, 현상이 네, 발생해서 네. 이거를 어떤 시스템을 어떤 걸 갖춰서 가동시켰을 때 그거 전문이 NC인데 NC. 그렇죠. NC가 어떻게 이제 그런 거를 잘 하잖아요. 네, NC는 날려버리잖아요. 그냥 네, 그렇죠. 확률형 그냥 다 날려버리니까 맞아요. 경제가 유지가 되는데. 네. NC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잘해요. 네. 그 테이퍼링 같은 거.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그 페드도 네네네. 이제 금리 인상을 언제 해야 될지 모르는 와중에 네네. 게임사가 이거를 잘 조절할 수 있겠냐 네네. 이런 논란의 여지가 좀 있긴 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런 거를 제대로 하는 회사가 딱 나오면 네. 그거 다 카피할 거거든요. 그 모델을.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잘 되겠죠. 게임 섹터. 네. 게임 섹터, 한국 레저, 음식료. 근데 이런 것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비단 국내에만 해당되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 해외에도 음식료 회사 중에 안정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고 한국 레저도 마찬가지고 게임 sek터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섹터들이 좀 내년도에 괜찮을 거라고 보시나요? 해외가 사실 저는 더 좋다고는 보고 있어요. 더 좋다. 네, 왜냐하면 네. 이게 뭐 주식이 더 좋다라는 것보다는 기회가 더 많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분석하는 건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출액, 뭐 비용,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네. 그리고 시가총액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이런 네. 것들을 보는 건 똑같고, 뭐 미국에서 저기 밀가루 파는 회사랑 네. 우리나라에서 밀가루 파는 회사랑 크게 다를 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관점으로 봐도 되고, 항공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항공사 몇 개 없잖아요. 네. 뭐. 근데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항공사 엄청 많거든요.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고르면 되니까. 고르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게 전 세계로 놓고 보면은 순위가 뭐
순으로 쭉 놔둬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게임사도 그렇고 항공사도 그렇고 뭐 음식료도 그렇고 되게 많을 텐데 우리나라 안에서 하면은 그 안에서 그냥 골라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럼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도 똑같은 평가 기준으로 보시나요? 역시 주식을 잘 하시네요. 네? 저는 주식을 하고 나서 이런 질문을 네. 한 7, 8년 하고 나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거예요. 저 주식 안 해요. 갑자기. 네. 네,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가 수준이 네. 뭐 밸류에이션 뭐 PER이라고 하잖아요. PER 수준이 우리나라랑 많이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회사들은 그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어떤 평가를 할 거냐, 네. 아니면 우리나라의 이제 기준으로 평가를 할 거냐 그러니까요. 하는 건데 그건 뭐 정답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이제 적용을 시키긴 해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미국 회사다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전체의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지고 보거든요, 기준.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평균 PR이 30배고 우리나라는 10배인데 네. 그러면 10배를 시킬 거냐 30배를 시킬 거냐 그죠. 이 문제에서 저희는 그냥 글로벌 평균을 적용시키는 게 네. 가장 합리적일 것 같다. 네. 뭐 더 보수적으로 보자면 뭐 이제 우리나라 기준을 적용시켜도 상관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다 다른 부분이라서 뭔가 정답이 이게 정답이다 하는 거는 없어요. 좀 네. 얘기하기는 어렵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내년에 살펴봐야 할 섹터 여러분들 음식료, 항공레저, 게임 섹터.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방어주적 성격을 보이고 있고요. 내년에 경기가 좀 슬로우할 거라는 관점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슬로우하다 뭐 방향성은 뭐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산업재나 이런 건 없잖아요. 지금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올해 좋았던 거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제 오른 게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네, 네. 그건 정말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전략이고, 네, 네. 안 오른 걸 하는 게 훨씬 아하.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안전하면서도 엣지가 있으면 네. 좋겠죠. 네. 이거 중에 베스트 하나 얘기 여쭤보면은 돼요? 저는 그래도 돼요. 그거는 네. 이거 중에 하나 했다가 네. 그 다음에는 종목 하나 이렇게 아니. 그거 아니. 저 종목은 안 물어볼게요. 진짜로. 근데 이 중에 왜냐면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를 나눠서 사면은 너무 조금씩 사야 될 것 같아서.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네. 게임주 네,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게임주가 좋은 것 같아요. 접근 좋아요. 돈이 없어서 하나만. 제가 소액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내년에는 좀 이제 너무 뭐라 그러지? 공부를 이제는 많이 해서 하나 이제 좀 시작을 할 만한 때가 된 것 같아서 이미 많이 졌나 올랐는데 게임주를 사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엄청 올랐잖아요. 또 게임주 중에 안 오른 거 있어요. 안 오른 거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P2E 네 글로벌 다 회사들도 있고 대답을 잘 해주시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